이번에 또 영화 건국전쟁을 통해서 지금 기존의 시민들이 잘 모르던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많이 담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 이제 예, 그 정대협하고 관련된 소송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예, 예. 사실 그 전에 이제 촬영은 다 했죠. 근데 이제 영화가 갑자기 아, 개봉이 되면서 네. 영화가 지금 대박이 나서 그렇죠. 예. 저도 굉장히 이제 즐거운 비명을 지르게 되는데 아, 바빠요 요새 굉장히 여기저기 불려된 네. 데도 많고 뭐 네. 야 그 뭐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오해가 많았는데 그래도 네가 좀 그 이승만 연구원 원장도 하고 뭐 현대사 공부도 하더니 영화에서 참 너 활약이 크더라 네. 뭐 그러면서 배우셨잖아요. 예, 대우한 신인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렇게 이제 뭐 예.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요새 다행히 좋은 일이 막 겹쳐서 벌어져 갖고 지난 5년의 보상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지난 예. 5년 정말 힘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언론에서도 계속 예, 그 언론은 공격당하고 외면하고 예. 하셨으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보면은 그 사실은 저는 이승만 연구원 원장하고 또 아까 말씀드리는 거 같이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관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공식 교육에서 너무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네. 쌀수탈 지금 아직도 가르치고 네, 있을걸요. 쌀수탈이라고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그냥 단어만 딱 듣고 기억이 하면 야 이건 뺏어간 거구나 그러는데 돈 예. 주고 사간 거예요. 근데 돈 주고 사간 거가 수탈이냐 하면은 좀 이거 음, 이래도 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교육이 문제가 많은데 그거보다 더 심한 게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아, 이승만 대통령은 예. 하나부터 열까지 뭐 속된 편으로 죽일 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음, 근데 그 제가 이제 현대사를 보면서 이승만 박정희 연구를 좀 하면서 보니까 너무 엉터리 얘기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화면에 떠 있는 저 김삼웅이라고 저분도 나름 잘 나가는 분이에요. 음, 저분이 저 서울신문 김대중 정부 때 네, 서울신문 주필을 했어요. 근데 저분이 독부 이승만 평전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독부 이승만의 독부는 홀로 독자에다가 지압이 붙자. 완전히 그러니까, 국부가 아니라 독부. 그러니까 무슨 독약할 때 독자가 아니고 네. 외로운 사람. 음, 좋게 말하면 외로운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따. 이승만은 따였다라는 거. 아, 왕따였다. 예. 독부 왕따였다. 왕따 이승만이라는 의미예요. 사실은 저 독부 음, 이승만이. 그러니까 누구도 따르는 사람 없는 음, 아주 고집쟁이 자기 맘대로 하는 네. 사람이라고 이제 하면서 책을 썼는데 저분이 뭐 엉터리가 아니고 굉장히 나름 저쪽에서는 그 경력이 탄탄한 분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서울신문 주필 경력이 있어요. 예, 예. 저분이 쓴 걸 하나 제가 따온 게 있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요겁니다. 이거 사실은 저도 그런 짤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두 손으로 하면서 이렇게, 예, 안전하십시오. 이러고 런승만 이거 짤이 있거든요. 알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서울 예.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시오. 적은 폐주하고 있다. 정부는 네.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문다. 뭐 국군의 정방격으로 적을 적은 퇴각 퇴각 중이다. 중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국군은 적을 압록강까지 추격하여 민족의 수건인 통일을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예, 저렇게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네. 실제 방송을 제가 그래서 어떤 방송이 됐나를 자료를 찾았습니다. 아, 그 자료가 갖고 계신가요? 자료가 요런 아니,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요거를 좀 더 크게 해서 저 밑부분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자료를 보면 저 밑에 네. RG263 데일리 리포트 네. 그다음에 뭐 FBIS S. 1941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예, 예. 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날개 모양의 로고가 미국 나라라는 미국 국가 기록 국가 문서 기록청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 그러니까 네. 미국 공식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기록 관리청이 있어요. 예, 예. 거기에 분류 번호가 저렇게 돼 있는 번호인데 저기 보면 디클래시파이드 그래서 이제 해제가 된 그래서 음, 공개가 된 문서인데 네. 저게 무슨 문서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이 나고 이틀 반 후인 6월 27일 밤 10시에 네. KBS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한국말로 방송한
그 음성 방송이 약 12분 13분 정도 되는 분량의 방송이 네. 있어요. 그 방송을 미군 CIA 밑에 해외 무슨 방송 청취 부서가 있어요. 맞아요. 감청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온갖 통신을 감청하는 기구에서 감청을 해가지고 감청한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가 이제 해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음성을 듣고 네. 영어로 녹취를 한 거예요. 그 방송의 내용이 뭐다라는 걸 영어로 타이핑해 놓은 아, 거고 네네. 저거 말고 이제 음성 자체도 있어요. 어디? 이거나 요건가요? 두 개. 요거랑 요거. 네. 요게 뭐냐면요. 요게 여기 보면요. KBS 아카이브라는 유튜브 채널이에요. 네. 지금 이 화면을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영어로 아카이브스 KBS라고 치면은 그러고선 찾으면은 이걸 지금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미군 부대 감청반이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을 녹음해서 보존한 것을 KBS가 찾아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공개한 거예요. 아. 저 밑에 보면 RG 뭐 나오잖아요. 오른쪽 하단에. 아까 그 번호 문서하고 같은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예. 음성 자체를 녹음한 건데 이걸 들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어요, 지금. 그리고 보면은 저기 이승만 라디오 연설 1950년 6월 27일 방송 한국어 서울 서비스 투 코리안 인 코리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 기록이 대단한 게요. 저걸 다 이제 음성으로 갖고 있고 네. 음성을 영어로 녹취를 해놓은 것도 아까 보여드린 그 문서고 네. 저거랑 그 다음 페이지 또 하나 있죠. 이게 같은 건데 이거는 이제 같은 파일을 대한민국 이건 좀 역사박물관에서 아. 올려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밑에 이제 그 자료에 대한 설명이 좀 이게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 예. 생산국가 미국, 생산기관, CIA 해외방송정보국, 예. FBIS, 촬영장, 대전광역시 중구 어쩌고 저쩌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머물던 숙소예요. 충남도청 네, 충남도청 숙소예요. 사업공간. 예. 촬영 시기 50년 6월 27일. 예. 영상 길이 12분 46초. 그다음에 사운드 있음 뭐 없음. 없음인가. 예. 그다음에 이제 아, 제작 사운드 있음인 것 같습니다. 예, 제작은 또 뭡니까? 미국 나라 민서기록 네. 관리청. 그다음에 소장 정보. 저 소장 정보가 아까 그 문서 분류 번호죠. 네. 이렇게 저런 게 기록이 있어요, 지금. 기록이 있는 걸 제가 알아냈어요. 물론 KBS 아카이브스가 알아냈는데 이 사람들은 아,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문서를 발견했다고 알리질 않았어요. 아. 자기들만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야. 네. 그걸 제가 찾아냈어요. 훌륭한 사람이지. 예. 최근에 그럼 찾아내신 건가요? 그래서 저걸 들어봤더니 예. 음성을 지금 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잘 안 들려요. 예. 특히 이승만 유튜브에 대통령의-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의 목소리고 군데군데 들리는 데가 있는데 전체가 안 들려요. 예. 대신 정확한 게 아까 그 파일 문서 파일 있잖아요. 미군이 녹취한 영어로 된 문서. 네, 이 방송의 타이핑했던. 내용이 뭐다. 예. 여기에 이제 방송 내용이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예. 이맨 윗줄 부분 한번 보시죠. 저 네. 맨 위에 보면은 뭐 제목이 붙어 있고 그다음에 다음 줄에 Details Public of U.S. Arms Aid. 네. 리가 이승만이잖아요. 예. 이승만이 미국의 무기 지원에 관해서 대중에게 얘기하고 말했다. 있다. 예. 이 얘기예요 지금. 제목이 그거예요. 예. 미국의 군사 지원이 온다라는 것이 이 방송의 핵심이다. 라고 지금 요약한 거고 그 다음 줄에 보면 서울 방송한 데가 서울이다. In Korean to Korea. 한국어로 한국 사람에게. 날짜는 June 27, 6월 27일, 예. 1950년 13시 15분 GMT. 런던 그리니치 타임으로 13시 15분. 예. 우리나라로 20시 그러니까 밤 10시 15분. 그렇게 해서 이런 스피치 딜리버드 바이 프레지던트 승만리 이승만이 방송한 연설. 그래서 텍스트가 쭉 나온 거예요. 요게 네. 2페이지 반이에요. 요 내용이 그 방송의 핵심 메시지인데 저거를 제가 다 번역해서 지금 어느 신문 하나에다가 공개를 했고요. 아, 네. 보실 수 있는데 그냥 방송 듣는 분들한테 그냥 핵심 내용만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 미국 이제 갑자기 전쟁이 벌어졌는데 네. 우리 군인들이 의정부 같은 데서 열심히 싸웠는데 적군은 탱크로 중무장하고 밀고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맨손으로 싸우고 있는데 싸우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지뢰를 매설해서 이 탱크를 폭파시키려고 네. 이제 하니까 적군이
탱크에서 내려서 지뢰를 제거하고 탱크를 밀고 내려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이 탱크에서 내린 적군을 총을 쏘려고 하는데 우리 군인들이 가진 총은 성능이 나쁜 단거리 총이고 적군은 장거리에서 유효한 총을 쏘고 있어서 우리 군인들이 적을 물리치지 못하고 계속 탱크가 내려오는 것을 막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첫 번째 단락이. 네. 그래서 뭐 맨주먹으로 싸우고 있는 우리 이 군인들한테 빨리 무기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날 사실은 저게 밤 9시에 방송을 하는 건데요. 예. 그날 오후 5시에 대전에 이제 피난 갔을 때, 피난이 아니라 대전에 후퇴하고 있을 때 미국 대사관에 갑자기 드럼라이트라는 참사관이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와서 예.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 나고 나서 이틀 동안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미국 대사, 동경에 있는 메가더, 워싱턴에 있는 우리나라 장면 대사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한테 우리 전쟁이 났는데 무기를 달라. 우리 군인들이 싸울 수가 없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지원해달라. 쟤네들은 소련제로 중무장하고 내려와서 지금 네. 무기 달라 싸우게 난리를 쳐요 이틀 동안. 계속 그 전화 뭐 전보 치면서. 네. 그래갖고 그날 아까 얘기한 27일 오후 5시에 드럼라이트란 참사관에서 미국이 무기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받고 이승만 대통령이 밤 9시에 이제 보고를 받자마자 얘기를 듣고 KBS 담당자, 대전에 있는 담당자한테 국민들한테 이걸 알려야 되니까 너 그럼 서울에 있는 KBS하고 연결을 시켜라. 전국에 다 나가게. 그래서 선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선로 개통이 8시 몇 분에 돼요. 9시에 방송을 해요. 아.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9시에 생방송이 되는 줄 알았는데 네. 서울에 있는 KBS 스텝이 녹음을 해놔. 그래갖고 13분 가량의 방송을 녹음해서 네. 10시부터 3번 틀어요. KBS에서. 그러니까 생방송이 아니고 녹음한 네, 거를 녹음한 3번 틀어. 걸. 예. 10시에 13분 정도니까 그래서 보면 저 청취 시간이 런던 타임으로 13시 15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문서가 정확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한 거하고 딱 맞는 문서고 저기 보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의정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저기 그래서 저 서울 뭐 몇십 리까지 왔다. 근데 미국이 우리한테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우리가 무기를 갖고 싸우면 적들을 이길 수 있으니까 장병 여러분들 미국의 무기가 지원이 올 때까지 계속 좀 분투해달라. 그런 걸로 끝나요. 그리고 우리 저 옹진반도에서부터 동해안까지 휴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장병들이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완벽한 연설이에요. 네. 저거를 아까 김삼웅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한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네. 그러니까 저런 문서가 있는데 그거 실제 방송이 어떤 건지 지금 객관적으로 확인이 다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이승만을 욕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저게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십시오. 하루 이렇게. 이틀 된 게 아니고 네. 교육 저렇게 받으셨죠. 학교 다닐 때. 저게 다 젊은 사람들 그냥 당연한 네. 걸로. 런승만. 런승만. 그래서 네. 막 이 누가 사실은 이렇게 그 해서 여러분 안심하시죠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 이 현대사에 관해서 정말 얼마나 왜곡이 있는지. 근데 이제 저희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서 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의정부 탈환까지 말하면서 뭐 그렇게 뭐 특별 방송으로 국한하면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뭐 억울하겠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런 국민들에게 계속 안심하고 싸우라는 메시지를 이게 전달을 해서 뭐 서울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가장에서 방송한 거는 맞지 않냐. 그래서 뭐 런승만인 거는 뭐 맞지 않냐. 뭐 그런 댓글을 누가 또 아니,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예, 우선 예. 대통령이 대전으로 가는 과정을 아시면은 저런 예. 말을 못 하는데 이제 지금 내가 얘기한 것 중에 전쟁이 나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뭘 해서 대전 가서 저 방송을 했는지를 설명을 아직 안 했는데 전쟁이 25일 새벽에 났어요. 이게 전쟁이 났을 때는 제일 중요해 이게 전면전이냐 국지전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아, 네. 군 내에서 이거 전면전이라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군 전체에 경계 발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휴가 나간 사람들 다 들어오라고 네. 25일 새벽에 이제 군은 그때까지 적절히 대처한 거죠. 경찰은 경찰대로 이걸 조사를 하더니 전면전입니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안보 라인에서 자기들 조직 안에서 이제 상급자한테
육군본부 작전국에서부터 작전 뭐 책임자가 있을 거고 이제 참모총장이 있을 거고 국방부 장관이 있을 거고 대통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라인으로 쭉 보고하는데 국방부 장관까지 보고는 비교적 일찍 돼요. 근데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어떻게 언제 해야 되냐를 가지고 무초를 만나러 가요. 신성모 그 당시 국방부 장관이 네. 무초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러 가요. 대통령한테 보고하기 전에 뭔가 객관적인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근데 무초가 그때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는데 네. 이 신성모가 무초를 만난 다음에 대통령을 만나서 신성모는 좀 그게 한 10시쯤일 거예요. 그날. 9시인가 10시인가 그래요. 대통령한테 전쟁이 나서 전면전이 났지만 미국이 협조하고 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경찰 라인에서는 지금 전방에서 어려워서 계속 밀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요. 네. 그 보고를 받은 대통령이 그때부터 어떤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국무회의 소집을 3차례 하고 그다음에 육군본부를 방문하고 또 경찰 그 치안본부를 방문하고 필요한 조치를 우리가 보기에 정상적인 활동을 다 해요. 근데 이제 좌파들이 비난할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날 밤에 심야 국회가 열려요. 국회는 국회대로 비상이 걸려서 근데 대통령은 그 심야 시간에 미국하고 시간을 맞추려면 여기 심야에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요. 네. 메가더한테 전화 걸고 뭐 워싱턴에 전화 걸고 난리를 치면서 그리고 무초 보고 경무대 돌아와서 무초가 그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가기 전까지 3번이나 경무대 불려와요. 주한 미국 대사가. 네. 그래갖고 뭐 야 니네 뭐 하냐? 내가 미군 나가지 말라 그래 나가더니 무기 주고 나가라 했더니 무기도 안 주고 나가갖고 지금 전쟁이 났는데 네. 우리가 싸우질 못하지 않느냐 난리를 쳐요. 빨리 니네 대통령한테 해서 빨리 무기 달라고 그걸 이제 난리를 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다니고 그 와중에 아까 얘기한 육군본부 가고 치안본부 가고 근데 이제 국회는 한편으로 국회가 이제 비상이 걸려서 열었어요. 근데 이 국회의원들은 사실 전황을 파악을 못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여서 이 사람들이 서울 사서 결의를 해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아, 예. 서울 사서 결의를 하는데 네. 김삼엄이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그런 결의를 하는데 대통령 거기 오지도 않았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요. 지금 대통령이 국회에 갈 틈이 없어요. 네. 그리고 국회 가서 그 결의에 참여하는 게 전쟁하고 무슨 상관? 이건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전쟁에서 우리가 생존을 해야 되고 이겨야 되는 건데 사실 국회 가서 그런 쇼하는 거는 사실 그때 상황이 상황에 안 안 맞다는 안 거죠. 맞는 예, 예. 아니 국회의원들이 뭘 알아요? 네. 전쟁이 지금 상황 옹진반도에서부터 동해안까지 있는 전선에서 보고가 올라오는 게 가장 정확한 보고고 네, 네. 그걸 가지고 종합적인 판단을 군에서 하고 경찰이 하고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거기 안 갔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정말 비난을 위한 비난인데 네.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면서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그 보고를 받고 아까 얘기한 대로 국무회의를 소집해요. 국무회의를 소집하는데 무처 보고도 빨리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이 나고 나서 첫 번째 국무회의를 하는데 무초가 들어오는 시간하고 겹쳐 그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 참석을 못하고 무초를 만나요. 국무회의보다 무초를 만나는 게 중요해. 왜냐하면 무기를 받아야 되니까.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비난을 해. 국무회의에 안 들어갔다고. 대통령이 전쟁 나서 국무회의를 소집해놓고 자기는 안 들어갔다. 대신 그 당시 국무총리인 신성모 보고 그 국무회의를 주재하라고 지시하고 대통령은 무초를 만나는 준비를 해. 네. 그래서 무초를 만나. 그래서 또 무기 달라는 얘기. 비난받을 일이 아니에요. 잘했다고 칭찬해야 될 일인데 딱 맥락을 다 띄워놓고 국무회의에 안 들어왔다. 예. 국회에 안 갔다. 이게 대통령이 이래 갖고 되겠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또 비난을 하는 그래서 맥락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다리를 뭐 끊어 먹었다. 네. 아니 다리도 예. 가면서 그래서 그거잖아요. 아까 얘기를 마무리하면은 예. 대통령이 그래서 25일 밤이 있죠. 예. 그 밤에 미국에 연락하고 온갖 전화하고 하느라고 못 주무시고 26일 밤도 못 주무셔요. 예. 이틀을 밤을 새면서 이틀 밤을 전쟁이 났는데 지금 대통령이 잠자는 게 중요하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밤 내내 워싱턴 뭐 온갖 저 어디 동경 이런 데 있는 그 필요한 사람들하고 연락을 하고 무쳐 불러드리고 하면서 온갖 일을 하다가 이제 적이 의정부 탱크가 왔다 뭐 네, 그 네. 창동에 들어왔다 수유리에 들어왔다 그래서 수유리에 탱크가 네. 들어왔을 때 네. 이제 안 가겠다는 대통령을 그 대통령 참모들이
후퇴를 하셔야 돼. 이 피난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대통령이 피난 가는 건 말이 안 돼. 일반 사람들은 피난이지만 대통령은 후퇴예요. 후퇴. 예. 후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울역에 가서 특별 차량 2량을 편성해서 그걸 타고 내려가요. 한강을 넘어서 이제 내려가. 아니 그럼 대통령이 그럼 거기 앉아갖고 탱크가 경무대까지 오는 걸 그럼 잘 왔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총 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피해야지. 후퇴를 했지. 예. 그렇게 해서 후퇴를 하고 이제 후퇴를 해서 기차를 탔더니 이틀 동안 이 양반이 잠을 못 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이 쏟아졌나 봐. 잠이 네. 들었어요. 잠이 들으니까 이제 기차를 모르는 사람이 다른 지시가 없으니까 남행을 계속해서 대구까지 갔을 때 대통령이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눈을 떠 보니까 잠시 조는 사이에 대구에 와 있는 거야. 잠시인지 뭐 한두 시간 몇 네. 시간 됐겠죠. 그리고 뭐 이틀 동안 난리친 걸 프란체스카가 너무 잘 아니까 자기 내버려 뒀겠죠. 대구에 보자마자 아니 왜 대구까지 왔냐 돌려라. 그래서 대전으로 가요. 근데 사실은 수원으로 가려고 그래요. 아, 처음에는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전에서 그러니까 대구에서 예. 수원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수원은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결론이 나서 대전에서 내려가지고 대전의 역사에서 이제 수습을 하고 있는 중에 아까 얘기한 드럼라이트 참사가 나서 미국이 지원하기로 했다는 걸 대전 역사에서 보고를 받아요. 5시에. 그러고 나서 10시에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후퇴한 것이 시점이 너무 자기만 살라고 너무 빨리 갔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수유리에 땡가 돌았다는 보고를 받고 내려가요. 네. 수유리하고 지금 차로 가면 뭐 그 당시에 무슨 교통이 밀린 것도 아니고 탱크가 밀고 오면 순식간에 가는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에 넘어간 게 사실이고 대통령이 작전상 후퇴를 하는 거는 전쟁에서 우리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때 대통령 보고 네가 왜 총 들고 나가서 전선에서 안 싸웠냐라고 얘기하는 건 미친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대전 가서 방송했고 방송한 다음날 그 다음날 새벽 2시 반에 한강다리를 폭파시켜요. 네, 네. 근데 한강다리를 폭파하는 결정은 이제 이미 대통령이 그 아까 얘기한 그 이틀 동안 막 일을 하는 것 중에 네. 경무대에서 군사 전문가들을 불러가지고 적이 남침을 해서 한강다리를 경우에 따라 폭파해야 될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이거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폭파하는 게 좋은지를 회의를 한번 해요. 그래서 그 회의에서 참모총장한테 이 폭파의 시간과 책임을 맡겨요. 대통령이 그걸 맡기고 이제 네. 후퇴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빠져나가고 정부의 요인들이 빠져나가고 28일 새벽 2시 반에 이제 공병감이 폭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폭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것도 난 잘못이 하나도 없고 근데 그 폭파되는 순간에 민간인들이 다리를 건너다가 폭파에 희생됐다라는 주장이 많았는데 네. 그거하고 관련돼서 엉터리 사진이 몇 개 있는 걸 좀 보여주시죠. 우선 제일 오해하고 있는 게 그 철교에 사람들 매달려 있는 사진 있잖아요. 네, 이 사진. 네. 이게 얼핏 보면 한강다리 같이 보이고 야 저런 상황에서 저걸 폭파해가지고 저렇게 매달려 보통 있는 런승만 할 때 많이 네. 그러니까 같이 쓰는 짤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생각 없이 보면 정말 이승만이 나쁜 짓 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네, 네. 사진인데 저거 대동강 예. 철교고 1.4 후퇴 때 피난 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걸로 이제 사기를 쳤는데 저거는 정말 그냥 말도 안 되는 사기예요. 네, 네. 저건 속이면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저 부교 있는 사진 하나. 네, 요 사진하고 요게 이제 영어로 된 네. 영어로 인천 1950이라고 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설명하는 책이 있어요, 영어로 된. 아, 예. 그 아까 사진도 있는데 그 지금 책 이미지도 나오는데 혹시 요게 똑같은 책인데 하나는 영어로 돼 있고 하나는 한국말로 돼 있는 거예요. 2006년인가 나온 책인데 요 책에 나오는 같은 사진이 그러니까 당연히 번역한 책이니까 사진이 같은데 예. 그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이제 요 사진 요게 한국어 책에 실린 사진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로 캡션이 들어가 있고 네. 저 캡션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네. 진행자께서. 인민해방군이 접근해 오는 동안 남한의 피난민들이 한강을 건너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남한의 군 당국이 피난민으로 위장한 파괴 공작원의 활동을 우려하여 피난민의 한강교를 사용을 금지시키자 통나무와 널판지 등으로 다리의 교각을 따라 부유잔교를 만들었다. 이 부유잔교는 6월 28일에 파괴되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이 캡션과 이 사진을 우선 좀 보면은요. 우선 예. 이 다리는 당시 한강에 다리가 3개가 있다고 봐요. 3개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광진교까지 하면 4개인데 이제 광진교는 워낙 거리가 먼 데 있는 다리라 네. 띄워놓고 그걸 보여줘도 되는데 그 화면을. 네. 이렇게 3개. 네. 지금 우리가 한강 대교라고 부르는 용산에서 노량진 가는 게 가장 오른쪽에 한강 인도교라는 다리고 네. 저 다리는 다리가 하나인데 가운데 이렇게 금을 거놓고 이제 상행선 하행선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거고 왼쪽에 있는 두 다리는 경인선 철도, 경부선 철도예요. 기차가 다니는 두 철교가 있어요. 네. 근데 저게 이제 역사적으로는 왜 경인선의 복선이면은 상행선과 하행선이 같이 있어야지 이제 기차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가잖아요. 빨리빨리. 그래서 철교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경인 단선에. 경부 복선도 철교가 사실은 2개 있는 건데 이제 저렇게 돼서 저거 중에 지금 우리가 보는 아까 저 인천 1950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건 경인 단선의 북쪽에서 북쪽이란 게 용산 쪽에서 네. 노량진 쪽을 보는 그 앵글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사진이. 네, 아까 사진이. 예. 그걸 잘 이해하셔야지 이제 사진이 잘 이해가 되는데 사진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네. 요 사진이. 이게 그러니까 서울과 인천을 잇는 철교가 네. 하나는 상행선 하나는 하행선 사이에서 지금 노량진을 보면서 용산 쪽의 강변에서 찍은 거예요. 철교에는 당연히 사람이 없어요. 철교는 당연히 기차가 다니는 길인데 비상 피난일 때 사람들이 철교를 걸어서 건널 수 있죠. 기차 예. 이게 근데 못 다니게 해서 저기 못 다녀요 사람이. 다리 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양쪽 다 안 보여 사람이. 네. 대신 이제 저 교각과 교각에 보면 부유장교라고 지금 책에 표현되어 있는데 네. 그냥 보통 길거리에서 막 돌아다니는 나무 판때기 이걸 모아서 물 위에 둥둥 뜨니까 그걸 이제 다리 교각에다가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건너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밑에. 네, 저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한강을 넘어가고 있었어요. 위에는 헌병이나 군인이 아니 경찰이 위쪽으로는 못 지나가게 통제를 하고 있었어요. 다리 위쪽으로는 양쪽 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사진에는 이게 인천 가는 철교 사이지만 똑같은 상황이 한강 인도교, 부산 가는 철교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다행히 이 사진 하나가 남아서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 애기도 들쳐 있고 뭐 온갖 보찜 지고 뭐 개나리 보찜 뭐 그래가지고 저길 건너가는데 캡션에 보면은 저렇게 가다가 또 간첩이 들어가서 뭐 사람들을 해칠 수도 있으니까 예. 검문 검색을 하면서 통제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피난민만 넘어가게 하고 북한 네. 간첩은 감시했다는 얘기예요. 뭐 좀 군경이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다리 위에 사람이 가는 없어요. 길에. 그리고 저게 낮에 찍은 사진이잖아요. 네. 밤 12시인가 10시인가에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껌껌해요 그때 이제. 엄청 깜깜해진 거예요. 예. 사람 못 다니게 해서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새벽 2시 반에 폭발을 했어요. 다리를. 예. 사람은 12시인가에 못 다니게 해요. 내가 자료 마지막에 드린 거가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거 한번 그 자료. 네, 여기 중간에 노랗게 칠한 거. 한강교의 일반인 통행은 이날 0시를 기하여 통행이 금지되었으며 그러니까 24시부터는 아예 저 부유장교도 못 지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시 반에는 민간인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공병대에서 이 폭파한 사람들이 2시에 명령이 내려서 2시 반에 폭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 희생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 다리 상판에 한강 인도교 그 다리 위에 네. 당시 종로경찰서 소속 트럭이 종로경찰서 경찰들을 태우고 강을 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한국전쟁사라는 국방부에서 낸 책에 1977년 박정희 정부 때 네. 한국전쟁사라는 두꺼운 책을 냈는데 거기 보면은 한강 인도교에 경찰 병력이
뭐 차량 7대인가 8대로 분승해서 지나가다가 네. 그 폭발. 마지막 순간에 차량 4대가 폭파 순간에 아, 지나가다가 그 폭파 네. 순간에 날아갔다. 그래서 맞으면 경찰 병력 77명인가 78명이 네. 희생됐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 희생자는 없고 네. 군과 경찰이 뭐 자기들끼리 작전을 하다가 이제 폭파 시간 이런 게 크로스 체크가 안 되면서 희생당한 경찰이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 여기에 관련해서 그래서 질문이 저희 댓글에 있었던 네, 게 질문. 네. 그때 당시 책임자였던 이제 공병감이 희생양이 돼서 사형이 되었다는데 네, 네. 근데 경찰 76명이 뭐 그렇게 이게 희생된 걸로 네. 공병감을 처형하냐 뭐 네. 그런 댓글을 누가 아니, 달아주셨더라고요. 예. 정당한 지적인데요. 예, 예, 이 예. 문제가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지금 2024년이잖아요. 네, 네. 2024년에 그동안에 온갖 기록을 다 검토해서 네. 내가 정리한 걸 들으면은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시지만 예. 그동안에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온갖 정보들이 다 공개가 한꺼번에 된 것도 아니고 막 기록을 지금 찾아서 내가 정리한 거예요. 네. 아무도 몰랐어요. 실체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민간인이 많이 죽었다고 막 알려져서 네. 6.25 전쟁 기간에 여론이 굉장히 나빠진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 다리 폭발을 폭파로 두고 인해서. 민간인이 죽였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걷잡을 수가 없는 건데 누가 제대로 조사한 사람도 없고 그게 지금 50년 6월 28일 새벽에 벌어진 일인데 네. 그때부터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게 이러면서 제대로 조사가 안 돼갖고 지금 최근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800명이 죽었다, 뭐 네. 김상훈이 4,000명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속 그런 얘기가 이게 지금 뉴스 안에 보던데 이게 2017년 기사예요. 2017년에도 지금 800명이 죽었는데 위령비 하나 없다고 사람들이 저걸 다 믿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6.25 전쟁 직후에 얼마나 여론이 나빴겠어요. 민간인이. 그러니까 그냥 그 공병 책임자, 공병감 네. 그 양반이 사형을 당해요. 근데 이제 그분을 사형하고 나서 재심 청구가 이루어져서 5.16 직후에 그 사람이 처형당한 것은 잘못한 거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요. 이후에요? 죽은 다음에. 아, 사람은 죽었지만 네. 그게 이제 잘못된 판결이다. 그래서 그 사람마저 복권이 됐죠. 본인은 희생됐지만 이제 이런 역사에서는 본인은 그분은 잘못이 없다라는 게 60년대 초반일 거예요. 이후에. 네, 이후에. 네. 그런 얘기도 알려주셨는데,